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남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을 많이 못 뵀죠? 오늘은 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한 여자의 인생을 소개를 하면서 이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이 여러 남매들 중에서 중간으로 태어났죠. 태어났을 때에는 집안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이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성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업이 망하고 가세가 굉장히 깁니다. 진짜로 먹는 것과 입는 것의 퀄리티를 신경을 쓰지 못할 만큼 찢어지게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 실패감을 견디지 못하고 술을 먹고 방 안에 계속 처박혀 있는 패배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도 이 여성은 공부를 곧잘 해서 항상 1등을 놓치진 않았죠.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에 이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이 여성의 특출난 공부에 대한 재능을 알아보시고 집안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좋은 학군으로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이 자신의 친척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을 해줍니다. 은사님을 만난 거죠. 좋은 학군의 지역으로 가서 이 여성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한 가지 슬펐던 건 2등 했던 친구, 3등 했던 친구들이 집으로 초대를 했죠. 그런데 그 초대를 받은 집에 가면 그 아빠들이 대단했던 거예요. 정치인이었던 아버지도 계셨고 장관, 성공한 사업가, 검사 이런 집에 초대를 받았던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초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초대를 받으면서 관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사실을 안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가 1등을 해? 근데 너는 나한테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배경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이 여성이 눈치를 챈 거죠. 굉장히 슬펐어요. 본인의 어떤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 자신이 이 흙탕물 같은 인생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정말 더 독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심지어 전국에서 높은 등수로 그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 거 하나는 뭐냐면 그 대학에서도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잘 되는 것을 계속 보면서 비교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을 잘 만나서 사회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도중에 어떤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같은 대학 출신의 남자인 거예요. 이 남자면 되겠다 싶었죠. 자신감 있어 보이고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이 남자와 만남을 이어가다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생각을 했죠. 이렇게 결혼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남성과 함께 결혼할 생각으로 이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성은 굉장히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봤더니 남자는 이 여성 이외에도 만나는 여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력적인 남성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여성을 책임질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은 본인의 집에 가서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녀 형제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집에는 사업에 실패하신 패배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아버지 그리고 오빠도 남성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오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던 와중에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아이를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이 상대 남성은 이 여성의 집에 와서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며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여성을 책임질 마음은 없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는 이 여성도 이해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남성이 두려워서 아이를 지우진 못하고 임신한 채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본인의 집으로부터도 서포트를 받지 못하고 그 아이의 아빠로부터도 서포트를 받지 못합니다. 하늘이 노래질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참아가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사내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 사내 아이를 봤을 때 엄마 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의 이 흙탕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 같은 계기가 되는 그러한 아이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미운 감정이 섞인 그러한 표정들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이 당시 갖고 있던 본인의 인생에 대한 분노, 짜증, 후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이에게 반응을 할 때 영향을 미친 거겠죠. 당시에 아이를 키울 사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아이 아빠의 결혼한 형제 자매들의 집에 맡기게 됩니다. 여성은 본인의 커리어에 집중을 하죠. 나중에 준비가 되면 데려갈 생각도 물론 있었습니다. 아이가 본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한 아동학대를 당했던 것도 알면서도 이 여성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다시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는데 아이가 밀쳐내며 안기기 싫어합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의 아빠와 같이 셋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낳게 되죠. 몇 년이 지나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이의 아빠가 술을 많이 먹으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잦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 여성의 머리를 벽에 심하게 찢기도 하고 주먹과 발로 이 여성을 마구 때려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으로 가기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여성은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본인의 인생이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왜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나오게 되지 못하는지 그때 때마침 페미니즘을 접하게 됩니다.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본인의 인생을 이해를 하면서 남성들에 대한 혐오적인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가 남편을 많이 닮은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있으면 아이의 편보다는 상대편을 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무의식 속에 있었던 거죠. 남편을 닮았다라는 그게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겁니다. 이 여성은 본인의 가정에서 멀어져서 본인의 커리어에 집중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좀 너희와 멀어져서 나는 내 직장에서 이렇게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니? 이 첫째 사내아이가 말을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말을 듣고 안심을 하며 가정에서 멀어지는 인생을 택하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옆에서 못 보는 것이 마음에 안타까웠지만 Strong, Independent Woman,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으로서 본인의 인생을 읽어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이의 대학 졸업식도 가지 못하고 아이들의 군대도 보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첫째 아이가 군대를 갈 때쯤에 미국에 있었던 이 여성을 찾아오면서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옵니다. 이 아이의 졸업식과 그리고 군대 함께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이는 씩씩하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며 자신도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군 역시 명예롭게 가는 길을 선택을 했다며 어머니께 본인이 잘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아이가 소식을 전해옵니다. 결혼을 할 때가 되었으니 어머니를 초대해서 어머니가 그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귀국을 했습니다. 아리따운 여성 한 명을 며느리라며 첫째 아들이 어머니에게 소개를 합니다. 정말 흐뭇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어떠한 인생을 겪었는지 옆에서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과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 여성의 인생을 다 들여다본 것 같이 여성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말을 해주면서
따뜻하게 이 여성을 안심시켜줍니다. 그때 아들이 어머니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그동안 비빌 언덕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오시느라 너무 힘드셨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비빌 언덕이 되어드릴게요.